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매서운 강바람이 몰아치는 다리 위였습니다. 19살 소년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 위태롭게 난간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거친 숨소리, 빗물과 섞여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 그리고 무자비한 사냥개처럼 다가오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도진의 덜덜 떨리는 손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금장 만년필 한 자루가 꽉 쥐어져 있었죠. 시퍼런 강물로 던져지기 직전의 그 찰나의 순간, 소녀는 세 가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첫째, 재벌 회장의 그 번지르르한 만년필을 함부로 만지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 둘째, 남들과는 달랐던 자신의 그 예민한 감각을 맹신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거대하고 잔혹한 판을 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끝까지 의심했어야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체 왜 이 어린 소녀는 이런 끔찍한 사지에 몰리게 된 것일까요? 아무도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마음 깊이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최고급 한정식집 청아. 그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히 드나드는 겉보기에 화려한 곳이었지만 주방 뒷골목은 늘 매캐한 숯불 연기와 쉴 새 없는 고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그곳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굳은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말단 종업원이었습니다. 19살 소년 도진은 식당에서 가장 은밀한 VIP 특실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양건설의 최학수 회장이 위압적인 자세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허리를 숙이며 그의 겉옷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최고급 맞춤 정장의 묵직한 원단이 도진의 손에 닿는 순간 굳은 살 박인 손끝으로 아주 미세하고 불길한 이질감이 뱀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 이질감은 최 회장의 재킷 안주머니에 꽂혀있던 금장 만년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채지 못할, 아니 기계조차 쉽게 잡아내지 못할 지독하게 미세한 진동이었죠. 도진의 손끝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물의 겉면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 없는 떨림이나 배터리가 뿜어내는 옅은 미열까지 꿰뚫어 읽어내는 초정밀 촉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도진은 숨을 죽인 채 겉옷을 걸며 만년필 표면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 안쪽에서 0.5mm도 채 되지 않을 초소형 모터가 돌아가는 세밀한 전자 진동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잉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 작은 배터리의 희미한 열기도 손바닥을 달구고 있었죠. 순수한 기계식 만년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도청 장치였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태양건설이 수천억 원대의 정보 유출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소문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회장의 가슴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진은 상석에 앉은 최 회장을 훔쳐보았습니다. 호랑이 같은 노예한 사업가조차 제품의 따리를 튼 금속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살기 위해 눈을 감아야 할지 소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잠시 후 찻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도진은 쟁반 한 구석에 놓인 냅킨 아래 떨리는 손으로 적어내려간 쪽지 한 장을 숨겼습니다. 특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계 인사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최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도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냅킨을 펴는 척하며 쪽지를 탁자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회장님, 만년필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단 한 줄. 찻잔을 들려던 최 회장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노회한 사업가의 눈빛이 서늘한 칼날처럼 변했죠.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텅 빈 특실에는 최 회장과 도진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최 회장이 안주머니에서 금장 만년필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내가 쓴 것이냐? 낮고 위압적인 음성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도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증명해 보아라. 거짓이라면 오늘 이 방을 무사히 나가지 못할 것이다. 도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손끝에 다시금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했죠. 육각으로 세공된 펜대의 미세한 이음새, 그 틈새로 느껴지는 아주 작은 스프링의 장력. 도진은 회전 방식이 아니라 특정 장식을 누른 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야 열린다는 것을 오직 감각만으로 알아냈습니다. 달칵! 작은 마찰음과 함께 만년필의 허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잉크통이 있어야 할 비좁은 공간 안에는 쌀알만한 크기의 검은색 칩과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리선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최첨단 초소형 송신기였죠. 그 기계를 내려다보는 최 회장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대 그룹을 일군 그조차도 내심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작고 까만 도청 장치를 챙겨 넣고는 당장 입을 다물라는 엄중한 경고만을 남긴 채 서둘러 특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은 홀로 남아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쓸어내렸죠. 자신이 방금 얼마나 거대한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는지 실감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건설 본사에 위치한 부회장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던 미세한 소음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윤건우 부회장은 신경질적으로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가 걸린 핵심 정보망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경호실장 장동석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동석의 보고에 따르면 그날 최 회장의 겉옷에 단 1초라도 접근했던 인물은 식당 청하의 말단 종업원 송도진 뿐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식당 뒷골목으로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장동석은 거침없이 주방으로 들이닥쳐 지배인의 멱살을 틀어쥐었죠. 당장 식당 영업을 끝장내버리겠다는 살벌한 협박에 지배인은 사색이 되어 구석에서 그릇을 닦던 도진을 끌고 나왔습니다. 장동석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도진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어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도진의 예민한 피부와 닿아 있는 장동석의 두꺼운 팔뚝에서는 흉포하고 불규칙한 맥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데 익숙한 자의 거친 굳은 살 촉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그것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살기였습니다. 냇갓 쥐새끼가 감히 어디서 뭘 주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한강 바닥에서 썩게 될 줄 알아라. 섬뜩한 경고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도진은 덜덜 떨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애원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도지는 밀린 일당조차 받지 못한 채 낡은 짐가방 하나만 안고 차가운 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거대한 폭력 앞에서 가진 것 없는 19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어두워진 하늘에서는 어느새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지며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맹렬한 폭우로 변해갔습니다. 우산조차 없이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텅 빈 거리를 걷던 도진의 옆으로 전조등을 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거대한 포식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는가 싶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장동석의 수하들이 쏟아져 나와 도진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차 안으로 처박았습니다. 억울함에 발버둥 쳐보았지만 19살 소년이 저항할 틈은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승합차가 멈춰선 곳은 매서운 강바람이 몰아치는 인적 끊긴 대교 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속에서 사내들은 자비 없이 도진을 짓밟았습니다. 구타의 충격으로 도진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낮에 최 회장이 특실 탁자 위에 버려두고 갔던 텅 빈 금장 만년필의 껍데기였습니다. 식당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던 소년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라 여겨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주워 담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내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 금빛 껍데기를 구두발로 무참히 지식여버렸습니다. 장동석은 구두발로 도진의 손을 잔인하게 짓누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내 놈이 운이 없었던 거다. 다음 생에는 주제 파악부터 하고 살아라. 그의 차가운 조소가 허공에 흩어짐과 동시에 사내들이 피투성이가 된 도진의 몸을 들어 올려 차가운 철제 난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도진의 발밑으로 시퍼런 강물이 거대한 입을 벌린 채 출렁이고 있었죠. 빗물과 피가 섞여 시야를 가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도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짓밟혀 처참하게 부서진 만년필의 잔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뼈저린 후의 세 가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벌 회장의 만년필을 함부로 만진 것, 남들과 다른 자신의 감각을 맹신한 것, 그리고 이 판의 진짜 주인을 의심하지 못했던 것. 허공에 매달린 소나기의 힘이 서서히 풀리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폭우 소리를 뚫고 다리 위를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전조등 불빛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더니 도진을 포위하고 있던 승합차의 측면을 자비 없이 들이받았습니다. 끔찍한 굉음과 함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젖은 아스팔트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검은색 세단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우산조차 쓰지 않은 최 회장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70살 노인의 눈빛은 폭풍우보다 더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죠. 내 목숨을 구한 녀석이다.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한 놈들은 전부 강물에 던져버려라. 최 회장의 불호령과 함께 수십 명의 정예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와 사내들을 제압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도진이 눈을 뜬 곳은 낯선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건설 본사 최고층에 자리한 삼엄한 경호가 펼쳐진 최 회장의 개인 안가였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이후 최 회장은 도진을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인 직함은 회장의 개인 서재를 관리하는 특별 보좌역이었지만 실상은 늙고 병든 호랑이의 눈과 귀가 되어줄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였죠. 며칠 뒤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한 도진은
정식으로 태양건설 본사 회장실에 발을 들였습니다. 거대 기업의 심장부답게 대리석 바닥과 웅장한 가구들로 채워진 그 거대한 공간은 겉보기엔 완벽하게 고요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예민한 손끝이 닿는 순간 그 화려한 위장의 껍데기는 여지없이 벗겨지고 말았죠. 도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벽면의 목재 장식과 가죽 소파, 심지어 벽에 걸린 묵직한 동양화 액자의 테두리까지 꼼꼼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끝이 지나갈 때마다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파의 가죽 이음새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전원부의 열기, 액자 뒤편 나무 합판에서 느껴지는 초소형 송신기의 규칙적인 쇳소리 진동. 도진은 오직 맨손의 감각만으로 회장실 곳곳에 교묘하게 심어져 있던 3개의 도청 장치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4개의 기계식 뱀들을 내려다보는 최 회장의 주름진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최근 태양건설은 창사 이래 가장 끔찍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핵심 광급 공사 입찰에서 내부 예정 가격의 30%가 경쟁사로 고스란히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액만 무려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었죠. 범인은 회장의 숨소리까지 실시간으로 엿들으며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도진이 찾아낸 장치들을 지니기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한편 정체불명의 앳된 소년이 회장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기 시작하자 회사 내부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만년필 송신기가 파괴된 이후 모든 정보망이 막혀 극도로 초조해져 있던 윤건우 부회장의 귀로 흘러들어가며 커다란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망이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양건설 부회장실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거대한 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신의 눈과 귀가 하루아침에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윤건우 부회장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창밖의 어두운 도심을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 석상처럼 서 있던 장동석 경호실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윤 부회장의 심기를 더욱 뒤틀리게 만들었죠. 최 회장 곁에 갑자기 나타난 그 앳된 종업원이 안가와 회장실을 오가며 무언가를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부회장의 입술 사이로 비릿한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제대로 배운 것 하나 없는 풋내기가 감히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설계한 거대한 사냥터에 멋모르고 발을 들인 꼴이었으니까요. 쥐새끼가 겁도 없이 호랑이 굴을 헤집고 다니는군. 이참에 저 늙은이의 맹목적인 신뢰까지 한 번에 박살을 내주마. 윤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허영과 살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동석에게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덫을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도진을 태양건설에 숨겨진 비자금 20억 원을 빼돌리려 한 악랄한 산업 스파이이자 횡령범으로 완벽하게 둔갑시키는 함정이었습니다. 뒷배경 하나 없는 고아 소년에게 그 정도의 누명을 씌워 파멸시키는 것은 그들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그저 서류 몇 장을 꾸미는 깃털처럼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인적이 완전히 끊긴 본사 건물 20층 어둠을 틈타 잠입한 장동석 이검은 그림자가 도진이 임시로 배정받은 비좁은 책상 앞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굳게 잠긴 도진의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이어 그의 두꺼운 손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서랍 가장 깊숙한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도진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조된 해외 유령 회사의 송금 내역서와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20억 원어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범죄의 물증이었죠. 최 회장이 아무리 그 소년을 곁에 두고 아낀다 한들 자신의 등 뒤에서 비자금을 빼돌리려 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가차없이 그를 내칠 것이라는 윤 부회장의 악랄한 계산에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장동석은 서랍을 닫으며 짐승처럼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치명적인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질 것이고 도진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거대한 폭풍이 태양건설 본사를 덮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도진의 임시 자리로 정장 차림의 감사팀과 보안 요원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죠. 굳게 잠겨있던 서랍이 강제로 열리고 장동석이 전날 밤 어둠 속에서 몰래 밀어 넣었던 그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낡은 책상 위로 패대기 쳐졌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20억 원에 달하는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와 도진의 이름이 적힌 정체불명의 해외 유령 회사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도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금액의 종이 뭉치가 왜 그곳에서 나왔는지 파악할 새도 없이 짐승 같은 장동석의 소나기가 도진의 덜덜 떨리는 어깨를 거칠게 짓눌렀습니다. 회사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기밀을 빼돌린 흉악한 산업 스파이. 그것이 하룻밤새에 19살 종업원에게 더 씌워진 끔찍하고도 무거운 죄목이었죠. 회장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도진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절규했지만 돌아온 것은 장동석의 둔탁한 폭력이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을 믿어준 최 회장만이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장동석의 흉터진 얼굴에는 서늘하고도 비릿한 조소가 번져갔습니다. 윤건우 부회장의 악랄한 계획은 단순히 눈엣 가시 같은 소년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고층 안가에서는 더욱 끔찍한 반역이 실행되고 있었죠. 윤 부회장이 은밀히 매수한 주치의가 최 회장의 복용약에 치명적인 수면 유도 성분을 섞어 투여한 것입니다. 철옹성 같던 노회한 회장은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거짓 명분 아래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강제로 구급차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최 회장이 감금되듯 이송된 곳은 윤 부회장의 통제가 완벽하게 미치는 병원의 최고급 밀실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10수년을 회장 곁에서 충직하게 보필해온 이명의 비서실장마저 병실 문 앞에서 용역들에게 무참히 끌려나갔습니다. 태양건설의 진정한 주인이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이 윤 부회장의 소름 끼치는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구명줄마저 끊어져 버린 도진은 차가운 본사 지하 보안실에 결박된 채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하 보안실의 공기는 무덤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굵은 밧줄로 의자에 겹겹이 묶인 도진의 입술은 터져서 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을 위장한 장동석과 그의 수하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도진을 조용히 외곽으로 빼돌려 영원히 입을 막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짐을 싸야지. 내 놈이 갈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아주 깊고 조용한 산속이 될 테니까. 장동석이 비릿하게 웃으며 도진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도진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장동석의 두꺼운 손목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장동석의 손목에 채워진 묵직한 금속 시계에서 아주 미세하고도 익숙한 떨림이 도진의 예민한 피부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의 금장 만년필 안에서 꿈틀거리던 바로 그 도청 장치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진동 주파수였습니다. 도진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깨달음이 번져갔습니다. 만년필에 장치를 심은 자, 5천억 원의 정보를 빼돌린 자, 그리고 자신에게 20억 원의 누명을 씌워 최 회장의 눈과 귀를 가린 진짜 흑막. 모든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얼굴, 바로 윤건우 부회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냥개의 목줄을 쥔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소년의 눈빛에서 절망이 걷히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하들이 도진의 결박을 풀고 강철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 도진은 손끝으로 열쇠 구멍 안쪽에 미세한 핀 배열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철사를 순식간에 낚아채어 자물쇠 안으로 밀어 넣었죠. 달칵! 아주 경쾌하고도 은밀한 마찰음과 함께 결박이 풀려났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수하의 턱에 강한 일격을 날린 도진은 장동석이 허리춤에서 무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굳게 닫힌 철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지하 복도를 찢어질 듯 울렸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로 같은 본사 건물의 진동과 공기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추격자들을 따돌린 도진은 깊은 어둠이 깔린 도심 속으로 맹렬하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짙은 어둠을 뚫고 병원에 도착한 도진은 삼엄한 경비가 깔린 최고급 밀실 앞 복도에 숨죽여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에는 장동석의 수하들이 교대로 순찰을 돌고 있었죠. 하지만 도진에게는 굳게 닫힌 문 너머의 상황을 읽어내는 초정밀 촉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손을 대고 벽면을 타고 전해지는 둔탁한 발소리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경비원들의 동선과 교대 주기를 완벽하게 계산해 냈습니다. 순찰조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틈을 타 도진은 찰나의 침묵을 뚫고 밀실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병실 안에는 지독한 약품 냄새가 맴돌고 있었고 태양건설의 거인 최학수 회장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도진은 다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수액줄을 매만졌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끝에 닿은 차가운 액체의 흐름 속에서 정상적인 영양분이 아닌 인위적이고 끈적한 수면 유도 성분의 밀도가 끔찍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도진은 지체 없이 주사바늘을 뽑아내고 탁자 위에 있던 생수를 적셔 최 회장의 마른 입술과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닿은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굳게 닫혀있던 최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초점 잃은 두 눈이 서서히 뜨였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앳된 소년의 모습에 당황한 것도 잠시 최 회장은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 곧바로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윤 부회장이 내일 아침 임시 주주총회를 엽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윤 부회장이 이미 우호 지분 51%를 확보했으며 회장을 강제로 해임한 뒤 거대 외국계 자본에 회사를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참혹한 사실이 낱낱이 전해졌습니다. 5천억 원의 정보 유출과 20억 원의 횡령 누명까지 모든 것이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한 사위의 치밀하고 악랄한 반역이었음을 깨달은 최 회장의 눈빛에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쥐는 것만으로는 절망적인 판세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반란군의 우호 지분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윤 부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저지른 모든 만행이 낱낱이 기록된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했죠. 최 회장의 주름진 손이 도진의 거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반격을 향한 처절한 결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 윤건우 부회장의 웅장한 저택 앞, 삼엄한 사설 경비와 최첨단 적외선 감지기가 그물처럼 저택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감각 앞에서는 그 어떤 보안도 무용지물이었죠. 그는 외벽에 손을 댄 채 내부 폐쇄회로 카메라의 미세한 모터 회전 주기를 완벽히 읽어냈습니다. 감시망이 엇갈리는 단 3초의 사각지대, 소녀는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택 깊숙한 윤 부회장의 개인 서재. 회장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책장 뒤편을 열자 차갑고 육중한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에는 최신식 전자 암호 패드가 있었지만 도지는 표면을 쓸어내리며 진짜 잠금 장치가 내부에 숨겨진 구형 아날로그 다이얼임을 단숨에 간파했습니다. 눈속임에 불과한 전자장치를 뜯어내자 낡고 복잡한 회전식 다이얼이 나타났습니다. 도지는 숨을 가다듬고 차가운 다이얼 위에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손끝으로 집중시켰죠. 지독하게 고요한 서재 안에서 다이얼을 아주 미세하게 돌릴 때마다 수십 겹으로 얽힌 황동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는 파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3칸 반, 다시 왼쪽으로 7칸. 도지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틈새로 내부의 금속핀이 떨어지는 찰나의 진동을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보통의 전문가라도 청진기를 대고 밤을 새워야 할 복잡한 배열이었지만 도진의 촉각 앞에서는 그저 정직한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핀이 제자리를 찾아 떨어지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육중한 강철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도진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금고 안쪽에는 윤 부회장의 추악한 탐욕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헐값으로 넘기기로 한 이면 계약서 원본과 조세 피난처에 세워둔 유령 회사로 빼돌린 5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장부였죠. 자신을 올감했던 20억 원의 횡령 누명을 벗기고 무너져가는 태양건설을 살릴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물증이었습니다. 도지는 증거 서류들을 가슴 깊이 품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전 10시 태양건설 본사 대회의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윤건우 부회장을 필두로 한 이사진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윤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회장 해임한 상정을 위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갈 회사의 미래와 그 대가로 챙길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만이 가득했죠. 최학수 회장의 건강 악화와 경영 판단 착오에 따른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태양건설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윤 부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닫혀있던 대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온 최 회장이, 그 곁에는 낡은 점퍼를 벗고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은 도진이 당당한 걸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동석을 비롯한 윤 부회장의 사냥개들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두 사람은 위압적인 기세로 이사진의 중앙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최 회장은 윤 부회장의 책상 앞에 서서 그가 내민 해임한 서류를 낚아채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도진이 품 안에서 꺼내든 두툼한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감추고 싶었던 진짜 성적표다, 건우야. 도진이 꺼내놓은 팩트들은 그야말로 폭탄이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해외 계좌 내역, 윤 부회장이 직접 서명한 외국 계좌본가의 불법 이면 계약서, 그리고 자신이 도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최 회장이 윤 부회장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리 심어두었던 가짜 입찰 정보들까지. 도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회의실을 휘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회장님이 직접 설계한 횡령과 배임의 증거입니다. 제가 산업 스파이로 몰렸던 그 서류들이 사실은 부회장님이 제 책상에 직접 심어둔 조작된 물증이라는 사실도 이미 전부 밝혀졌습니다. 윤 부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다고 자부했던 추악한 욕망들이 대낮의 밝은 조명 아래 낱낱이 발가벗겨진 채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윤 부회장을 따르던 우호 지분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마다 윤 부회장의 몰락이 명확한 숫자와 증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태양건설에는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윤건우 부회장을 비롯해 회사를 좀먹던 기생충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섰고 최 회장은 다시금 회사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만이 사무실 안을 고요하게 메우고 있었죠. 최 회장은 자신의 곁을 든든히 지켜온 도진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꾼 1등 공신이자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에게 그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태양건설의 핵심 요직과 함께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자산을 건네주려 했죠. 그것은 거대 기업을 다스리는 회장이 내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정중한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최 회장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화려한 권력이나 부가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 세상의 거짓된 진동을 읽어내던 소녀는 이제 그 감각을 타인의 운명을 파괴하는 데가 아니라 인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밀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소년의 이야기가 가장 높은 곳을 거쳐 이제는 소년만의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19살 소년이 끝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낸 이 긴 여정,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으셨나요? 우리는 때로 거대한 권력이나 상황 앞에서 스스로가 그저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거대한 거짓과 부조리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이질감 혹은 정직하지 못한 진동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감각과 원칙을 믿고 꿋꿋이 버텨낸다면 언젠가 그 작은 균열이 반드시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묵직한 통찰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